이번 시간에는 건축 음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우리 예배가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 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태, 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기 음향, 즉 마이크, 콘솔,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 음향이라고 합니다. 전기 음향을 사용하기 이전에 건축 음향이라는,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의 형태, 그 다음에 교회 인테리어, 이 부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 음향이 어떤 소리의 특징을, 공간의 소리를 결정짓는 데는 보통 한 60% 내지 70%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전기 음향이라는 한 20%에서 30% 이 정도의 그 비율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건축 음향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의 건축 및 또 앞으로 그 교회에 운영되어지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할 때 건축 음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많은 교회들 가보면은 건축 형태는 정해지고 인테리어도 다 이렇게 어떤 보기 좋은 쪽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지, 실제 전기 음향을 사용으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만 하지, 전체적인 어떤 건축 음향에서의 어떤 음향을 배려하는 공간은 거의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세세하게는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소리를 특징 짓는 이제 주파수 파장, 우리가 이제 주기, 음압, 이제 라우드니스, 수능, 배음, 복합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은 이 시간에 다루질 않고요. 일단 그 건축 음향에 있어서의 소리의 특징과 또 거기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되짚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건축 형태입니다. 대부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형태가 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이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채꼴 형태나 마름모꼴 형태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가 기본적인 이러한 직사각형, 정사각형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음향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문제시되는 이제 찬양 혹은 또 공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박스 형태가 되어 있고 앞에가 강대상이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도석이 이렇게 쭉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석,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찬양팀이 쓸 수 있는 악기들이 배치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의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작으면 작을 스피커를 설치할 때 메인 스피커의 위치가 정면, 즉 후면 정면을 바라보고 설치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 공간 내에서. 그랬을 때는 가장 문제시되는 에코가 일어납니다. 에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하울링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요. 또 명료도 있는 소리를 또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피커를 이런 어떤 특히 마주보는 이 공간이 있을 때, 특히 윗면과 아랫면이 수직으로 마주보고 그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마주보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는 스피커를 절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스피커를 위쪽에 플라잉을 띄워서 각을 잡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피커가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정면으로 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에코라든가 잔향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소리의 명료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또 위로 올리게 되면은 매달 플라잉을 띄울 경우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스피커를 이렇게 띄운 공간에서는 특히 앞자리와 뒷자리에 음압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즉 말해서 스택을 했을 때 앞자리에 그냥 스피커를 놨을 때는 앞에는 소리가 크고 뒷자리는 작아지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큰데, 스피커를 위로 달았다면은 앞자리와 뒷자리의 음압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료도 있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직방체의 어떤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공간이라면 절대 스피커를 본당 앞에서 정면으로 벽을 바라보고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공중에 띄운 위치에서 송도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을 잡아서 기울여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코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질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형태에서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 2층 발코니가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위쯤에 발코니가 있어서 위층에 다시 한번 다시 자리가 있는 경우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2층 위쪽에가 유아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유아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스피커가 측면을 때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반사돼서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마주보는 측면에서의 어떤 유리벽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을 때는 특별히 각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유리벽을 약간 기울여서 빗사각으로 해서 설치해주면 소리가 날라와서 유리창을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공간의 잔향이 많이 사라지고요. 특히 또 유리가 설치된 앞쪽에는 뭐 카페트나 또 흡음할 수 있는 재질을 깔아준다면 더 좋은 잔향과 또 명료도 있는 소리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은 발코니 앞쪽에 있는 앞면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발코니 앞에 기둥 쪽에 보면은 대부분이 모니터를 위해서 모니터 스크린이나 또 TV 또 그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측면에 있는 벽면입니다. 벽면이 정면과 마주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대부분 흡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메인 스피커가 이 벽면을 향해서 이 발코니 중 2층을 때림으로 인해서 다시 반사로 해서 강대상 마이크에 영향을 줘서 하울링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히 발코니를 설치하는 발코니가 있는 교회에서는 발코니를 흡음 처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슈박스 형태에서의 중 2층 발코니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발코니 처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스피커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유아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제 동일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고요. 동일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공간에서의 이 음향실입니다. 음향실에 대부분 교회 가보면 한 구석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유아실같이 유아실 옆에 음향실이 있는 교회들이 또 많고요. 대부분 2층 구석이나 1층 구석 쪽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음향 기자재를 놔두고 음향실이라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실이 본당 안에 있을 때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앞으로는 음향실이 좀 오픈되어지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잔향과 공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잔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공간일 때 스피커가 치고 도는 소리, 음원을 여기서 화자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치고 돌아서 다시 도는 소리, 이렇게 다시 치고 가는 소리, 또 이렇게 쳐서 이렇게 다시 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합해져 가지고 실제 우리 귀에는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소리, 이걸 모두 잔향이라고 합니다. 잔향.
좋은 공간이란 이 잔향이 잔향에 소리가 있겠잖아요. 잔향의 품질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좋은 잔향의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잔향이 얼마만큼 또 공간에 의해서 공진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공간에 이제 특징이 지어지는 거죠. 이 모든 특징을 지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건축 음향입니다. 건축 음향이 즉 말해서 건축의 형태와 인테리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잔향 시간과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시스템의 위치, 즉 다시 말해 스피커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이제 또 이런 형태에서의 이제 천정의 구조, 또 바닥에 요 의자의 어떤 이제 의자를 어떤 스타일의 의자를 쓰느냐, 또 그리고 카페트, 우리가 보통 다니는 쪽 있죠. 성도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길 위에 어떤 카페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창문이 몇 개 있느냐, 또 커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잔향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잔향을 보면은 잔향에는 초기 반사음과 반사음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기 반사음은 1000분의 50초, 쉽게 말해서 50ms라고 그러거든요. 50ms 이전에 온 소리를 초기 반사음이라고 합니다. 초기 반사음은 공간에 있어서의 소리의 명료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사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명료도 있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더 풍부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반사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반사와 또 50ms 이후에 도달하는 잔향음, 이 잔향음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명료도가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와 흡음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즉 좋은 잔향의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공간에 반사를 놓고 어느 공간에 흡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좋은 품질을 위해서는 반사와 흡음의 적정한 비율, 또 어느 공간의 반사, 또 어느 공간의 흡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본당 앞쪽은 다 흡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강대상 앞쪽, 감도상을 바라보는 그 뒤쪽 부분은, 강대상 쪽은 오히려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 글라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이런 것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리를 반사시키는 재질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앞에 있는 강대상 마이크 영향을 줘서 실제 많은 볼륨을 정확한 소리를 수음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또 어느 교회에서 가서 보면은 너무 흡음만 해놨어요. 전반적으로 다 흡음만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고 데드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공간은 오히려 적정한 반사를 같이 이렇게 해줬다면은 오히려 더 적은 인테리어 비용을 가지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더 몇 가지 더 세밀한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